박성호는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간 다닌 직장을 떠나는 순간 그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손에는 퇴직금 명세서가 들려 있었고 숫자 3억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전부였기에 무게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지만 성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내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퇴직 축하상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성호는 속으로 이 돈을 그냥 저축만 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호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퇴직 후 재테크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영상과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코인 투자로 1년 만에 10배 수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투자자는 화려한 배경 앞에서 자신감을 뽐내며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화면 속 그래프가 치솟는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품었습니다. 이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남편이 늦게까지 방에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코인 차트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성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망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 보았던 코인 투자 영상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프가 치솟는 화면과 환하게 웃던 젊은 투자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덮고 휴대폰을 꺼내 다시 투자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점점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 이정희는 옆에서 남편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 괜히 위험한 일에 손대는 거 아니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성호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 최병호를 만났습니다. 병호는 자신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수익금은 성호의 눈을 크게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병호는 이건 기회야, 늦기 전에 들어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거래소 가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과정이 낯설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입금 금액은 1천만 원, 손가락이 떨렸지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짜릿함이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아침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코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전날까지 오르던 그래프가 갑자기 푸른색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반등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은 커졌고 화면 속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성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대출 목적을 묻고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성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대출금까지 투자 계좌에 넣으며 이번엔 반드시 회복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 이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했지만 성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트를 붙잡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성우는 동네 카페에서 투자 모임에 나갔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모임이 이제는 한숨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이는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만은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붙잡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분노하며 이 돈은 가족의 노후 자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곧 회복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차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몰빵한 코인은 끝내 반등하지 않았고 화면 속 숫자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는 무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내 이정희가 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성호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뒤 아들 지훈이 찾아와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건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눈을 피하며 곧 회복될 거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성호는 방에 틀어박혀 식사조차 거르며 차트만 바라봤습니다. 전화기에는 대출 상환 독촉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정희가 두고 간 쪽지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읽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가족과 함께 웃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만든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제 끝났다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한밤중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코트를 여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꺼지지 않는 휴대폰 화면이 있었고 텅 빈 계좌 잔고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복지관 상담사 김상철이었고 우연히 산책을 나오다 성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성호의 지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호는 처음엔 대답을 피했지만 결국 자신이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성우는 망설였지만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거리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상철은 성호에게 차분히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해도 괜찮다고 다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걸어갈 길이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 불을 켜고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복지관의 안내를 받아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국을 퍼주고 밥을 담아주며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복지관 직원은 성우에게 공원 관리 아르바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성우는 망설였지만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공원에서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쥔 일당은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이정희에게 봉투를 내밀며 오늘 내가 번 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들 지훈도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대출 상환을 위해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기간에 큰 돈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성취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표정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성호는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에는 은퇴자와 중장년층이 가득 모였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투자한 과정과 몰락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메모를 하며 교훈을 새겼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몇몇 노인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아내 이정희와 아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우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성우는 가족의 시선을 느끼며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우는 그 박수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한 노인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박성호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지관에서 빌려온 삼각대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자 붉은 불빛이 켜졌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 전 재산을 잃은 과정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로 한 다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돈은 잃었지만 삶은 되찾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녹화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댓글에는 공감과 위로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떠올렸고 또 다른 이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우는 화면 속 반응을 보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한 노인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증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희와 아들 지훈은 그의 곁에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탐욕을 후회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돈이 아닌 사람과 의미로 채워져 갔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